남들의 시선을 유난히 신경 쓰며 카페에 들어오는 오늘의 주인공 순진혜 씨. 어서 오세요. 그녀는 이 동네의 유명 인사인데요. 건물주 사모님인데 맞고 산다 소문이 있어. 안 됐네. 돈 많은 집 사모님이면 뭐해. 맞고 사는데. 아휴. 매맞는 아내로 동네에서 그녀의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없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맞죠? 그걸 어떻게. 그런 그녀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할게요. 아니 제 실수인데요. 제가 옷 세탁해 드릴게요. 카페 사장인 김기훈에게 마음을 뺏긴 순진혜 씨. 아 눈빛 봐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요. 왔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남편과 달리 다정다감했던 김기훈. 그를 만날 때마다 순진혜 씨는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진짜 연인 같다. 그쵸? 근데 유부녀인 내가 총각인 너랑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총각인 기훈과의 만남이 잘못된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기훈에 대한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니 위주에 나쁜 새끼. 기훈아.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두 사람. 이들의 분류는 대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남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누구죠?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후 그들을 지켜보던 의문의 여성이 카페에 찾아왔는데요. 그녀가 건넨 건 순혜 씨의 불륜 행각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 이 사람 와이프야. 네? 와이프? 총각이랬잖아요. 유부남이었어? 총각이라고 했던 기훈이 유부남이었던 것. 이 사진 당신 남편한테 보낼 테니까 각오해. 안 돼요. 저희 남편 알면 저 죽어요. 네? 저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제발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 그렇다면 2억 내놔. 2억이요? 2억을 줄지 남편한테 이 사진들 보낼지 당신이 선택해. 입막은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상간남의 아내 순진혜 씨의 그 뜨거웠던 사랑. 끝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의지했던 도피처가 불륜이고 그러니까요. 또 그 상대가 총각 행세를 했던 이 유부남이었다. 아니,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저희의 답답한 속을 뚫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신중건 변호사, 곽금주 심리학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륜 사실을 안 배우자가 이 상간녀나 상간남의 가족 혹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해서 망신 주겠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럴 때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공연성이라고 해서 전파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 불륜 사실을 들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어도 부끄러우니까 보통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회사 사람들은 소문내기 좋아하니까 이걸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성.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뭐 상대방이 총각인 줄 알았다고 해도 주인공인 이 순 씨 너무 쉽게 불륜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순진해서. 네. 순진해서요. 순진해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불륜에 빠진 이 순진혜 씨 심리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그 보통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요, 아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도덕적인 또 법적인 그러한 이유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순진혜 씨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의 폭력에 계속 시달리고요. 또 어디다가 이제 하소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억울한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압돼 있는 네, 상황이었죠. 억압돼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러한 결핍이라든지 또 이러한 남편에 대한 불만 이러한 거하고 정반대로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 큰 배려라든지 애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제까지 받지 못한 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하고는 정반대의 남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네, 의존하고 기대하게 되는 예. 그러한 심리가 있는 거죠. 김기훈이라는 총각 행세를 한 유부남이 순진혜 씨의 정말 그 순진무구한 네. 그 빈틈을 파고들었던 가족의 세계.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김성원 아나운서.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폭력적이고 무서운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지금 순진혜 씨는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 김기훈의 아내, 상간남의 아내가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2억을 내놔라 라고 요구한 상태죠. 순진혜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2막 이어갑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기훈을 만나러 카페로 가는 순진혜 씨.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본인 빙자미 협박, 금품 갈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세요? 너희 사기꾼들이었어? 네?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두 사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박 빚으로 돈이 필요했던 사기꾼 부부. 건물주 아내인 순진혜 씨의 사정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아, 한 2억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헐. 콜. 와, 스타. 이거 봐. 좋네.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순진혜를 유혹한 남편이 불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그 현장에 숨어서 대기하던 아내가 불륜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던 겁니다. 이런 치밀하게 식으로요. 준비했군요. 이렇게 모은 불륜 증거로 순진혜를 협박했던 거죠. 그림 좋고, 각도 좋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기훈에게 노란한 순진혜 씨. 이들은 떳떳하지 못한 불륜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건데요. 2억 원. 너희 사기꾼들이었어? 날 사랑하긴 했니? 뭐래 이 아줌마가. 결국 순진혜 씨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게 됐습니다. 아, 이게 예. 모두 다 계획된 범죄라니. 아무리 사기꾼이라지만 부부가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이들 처벌 받았습니까? 네, 처벌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폭력하게 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죄로 기소가 됐고요. 이게 단순히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알릴 거야라고 협박만 한 게 아니라 네. 이 금품 2억 원을 요구해서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이 경우에는 공갈죄가 돼요. 그래서 둘이 네.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 공갈죄고요. 법원은 이 부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다음에 공범이었던 아내에게 대해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근데 화면 속에서 보면 네. 사기꾼인 걸 다 알았잖아요. 근데 순진혜 씨가 끝까지 날 날 사랑하긴 했니? 아니, 마음이 아니 아픕니다. 저렇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끝까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저 마음은 어떤 건가요? 예. 그 2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에 사랑은 진실이었다라는 게 믿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어떠한 그 욕심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깊어가면서 나를 사랑했을 거다라고 믿는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돈을 요구한 거지 실제로는 나를 사랑한 거는 진실이었고 그래서 돈은 잃었지만 사랑은 잃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런 심리. 네,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상간남은 예. 사랑 아니었다. 이 아줌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부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2억은 예.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문제죠. 이제 법원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상금을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 갈취한 돈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상간남 부부가 이 2억 원을 다 써버리고 만약에 재산도 없다 그러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의 세계 불륜을 저지른 순진한 여성을 협박한 부부 사기단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신중권 변호사 그리고 곽금주 심리학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